안녕하세요. 비욘드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생활습관 개선책 두 번째 시간으로 배의 힘주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토요일날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필라테스 선생님 최유리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오늘 강의 주제는 허리 통증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조금 과한 제목으로 배의 힘주기에 대해서 필라테스 선생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생활 습관을 보다 좀 즐겁게 바꿀까, 그런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유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금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이는 것이 결국은 허리 통증을 잡는 방법이고,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필라테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고, 여러분들이 배에 힘주는 습관을 들여서 허리 통증으로 벗어나고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시간이 값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로 최유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활 습관이나 운동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제 의견, 필라테스 선생님 의견 참고하셔서 여러분 생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유리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신 슬라이드시고요. 허리 통증에 좋은 배에 힘주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뽑아보셨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최유리 선생님 말씀하실 때 제가 소개는 본인 소개하면 조금 뼈벌쭘하니까요.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리 선생님은 필라테스 바이올 대표시고 유튜브 필라앱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유리 선생님, 필라테스 선생님 이력 중에 좀 특이한 거는 필라테스 자체나 스포츠 학교를 전공하셨던 것도 있지만, 물리치료사로서 실제로 병원에서 4년 정도 실제로 불편한 환자분들을 치료해 주신 경험이 가지고 계시고, 지금 현재는 자기 스튜디오를 열으셔서 필라테스 선생님으로서 여러 환자들 또 여러 회원님들한테 운동을 지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운동 자체에 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리 선생님 소개를 대강 드렸고요. 시작하면 최유리 선생님한테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로서 꽤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도수치료로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냈을 텐데, 어떻게 필라테스 강사로서 지금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때 좀 생각하셨던 뭔가 남다른 배경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한테 한번 여쭙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네. 저는 일단은 운동이 좋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을 병원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환자분들이 일단은 다시 아프지 않고 그리고 다시 다치지 않게끔 제가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서 운동으로 조금 더 지속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병원을 그만두고 센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유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좀 제한적이고, 병원이란 틀이 좀 작고, 자기가 운동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좀 더 넓게 펼치기 위해서 좀 더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필라테스 강사 일에 도전하시게 된 것 같은데, 귀하신 분을 만나게 된 것 같아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예, 일단 이제 배에 힘주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최유리 선생님이 생각하는 배에 힘주는 게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간략하게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배에 힘주는 방법이 왜 필요하냐면은, 일단 우리 몸에서 척추가 배에 힘주지 않으면은 계속 펴야 되기 때문에 무너져 내려요.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통증이나 그리고 디스크 같은 질환이 올 수가 있고요. 네, 생각보다 배에 힘주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잘못되게 힘을 주셔서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끔 알려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네, 저 생각과 너무너무 비슷하시고요. 결국 저희가 지금 배의 힘주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운동과 모든 활동은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지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게 하는 것이 결국 허리 통증을 잡는 길이고, 허리 건강한 스포츠 생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고로 배에 언제나 상시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허리를 보호하는 좋은 습관이고 스포츠나 모든 체육 활동에서 부상을 입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배에 힘주는 방법 자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몸의 습관으로 체득화하는 것이 허리 통증, 있었던 허리 통증도 잡고 다시 허리 통증을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최유리 선생님 생각에 너무너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최유리 선생님께서 대표적인 배에 힘을 주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네요. 네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배에 힘주는 방법 중에 할로잉이랑 브레이싱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더 생소하실 수가 있어서 사진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첨부를 해봤는데 한 가지는 이렇게 배꼽이 움푹 들어가 있고 하나는 복싱 하는 동작이잖아요.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네, 먼저 할로잉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할로잉을 기법을 왜 먼저 넣었냐면은 일단 속근육, 우리 몸의 복부 근육 중에 속이랑 겉에 복부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척추에 가깝게 붙어 있는, 속에 붙어 있는 그 복부를 먼저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겉에를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할로잉 기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속근육을 선택적으로 수축을 해서 척추를 안정화시키고 결국에는 허리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먼저 중요한 게 항상 호흡이랑 같이 하셔야 돼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배꼽을 척추 쪽으로 쭉 길고 깊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당겨주시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배에 힘줄 때 갈비뼈나 목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쉴 때 갈비뼈가 내려가면서 배꼽이 움푹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속근육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겉에 복부가 딱딱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코르셋이랑 비슷한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복행근이라고 하는데 그 근육을 수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을 코르셋을 조이듯이 힘을 주시면 됩니다. 일단 유리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면은 네.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상태로 배를 오목하게 들어간 상태지만 네. 배가 어느 정도 좀 단단하게 힘이 들어간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어느 정도 단단하지만 겉에가 이렇게 힘을, 허리를 구부리면서 꾹 힘을 주면 안 되고 그냥 배꼽이 들어가면서 안쪽이 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근육 중에서 거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속에 있는 근육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배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그 속에 힘이 들어가 약간 단단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목하게 만들면서 척추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게 그렇죠. 척추는 그대로 중립을 유지하면서 배가 오목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약간 힘이 들어가게 유지가 되면은 되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인지를 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무릎을 세운 자세에서 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이게 속근육을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 몸의 골반뼈를 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골반뼈라고 하냐면은 그 벨트 라인 있죠. 벨트 라인은 걸치는 그 딱딱한 뼈에 한 마디 정도를 터치를 해주시고, 내쉴 때 배꼽 쪽은 움푹 들어가는데 그 터치한 부분, 그 골반뼈 쪽은 단단하게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골반뼈 안쪽이 단단해지면은 내가 할로잉을 잘 하고 있구나, 속을 잘 쓰고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배꼽 주변이 아니고 골반 안쪽이 납작해지면서 단단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일단 환자분들 질문 주신 거 잠깐 답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복식 호흡이랑 복부 호흡은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운동 강의 첫 번째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복식 호흡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으시죠. 일반적으로 표준적인 쓰는 정의는요. 복부 호흡은 복부 내부 장기를 많이 움직여서 명상할 때 주로 쓰는 거고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복식 호흡은 배를 볼록하게 만드는 순간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배가 볼록해지면 배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배는 볼록해지지 않습니다. 배가 볼록해지는 방식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복부 근육이 체중을 나눠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 허리에 강한 힘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복식 호흡과 오히려 정반대 호흡입니다. 제가 배에 힘을 주면서 호흡을 하시라는 거는 복부 호흡이란 오히려 정반대시고요. 지금 오히려 그 극단적인 할로잉 메소드 같은 경우는 유리 선생님 설명하시기를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크게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은 배가 오히려 오목하게 들어가고 배꼽 밑에 골반 안쪽에 복행근이라고 얘기하는데 골반 안쪽에 근육이 강해지는 느낌이 들어가게 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배에 힘을 주깁니다. 따라서 오히려 복식 호흡과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호흡법, 배에 힘 주는 방식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반대를 실천하시는 게 활동 능력이랑 운동 능력, 허리 통증에 좋은 방법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중요한 거를 말씀드렸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허리에 과도한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배랑 허리랑 만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힘을 주고 코르셋이 조일 때 힘을 주는데 갈비뼈가 들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허리 둘레를 재잖아요. 그때 최대한 허리 둘레를 얇게 만들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면 돼요. 그래서 허리 둘레가 얇게 만들려면은 앞뒤로도 얇아져야 되고 양옆으로도 얇아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이 단단한데 앞뒤로 잘록하게 조여주시면은 그게 할로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시면 이게 할로잉이고, 이렇게 네발기기 자세에서도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일단 마실 때는 배가 처져 있잖아요. 그리고 내쉴 때는 허리가 위로 올라오지 않게 배꼽을 최대한 등 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허리가 올라오기 쉬운데 허리는 편 상태에서 배꼽을 쭉 등 쪽으로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속근육, 코르셋 근육이 짱짱하게 잡혀집니다. 예, 제가 엔젤님 질문에 제가 좀 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계속 있는데 모든 검사상 이상이 없고 체중은 적거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가를 하실 때도 지금 유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할로잉 메소드랑 브레이싱 메소드를 적절하게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요가나 운동 같은 것들이 통증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이 호흡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운동, 그 어떤 활동도 허리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엔젤님은 강의를 잘 들으시고 유리 선생님 시범도 보시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허리에 힘을 주면서 요가를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시는 게 맞습니다. 실은 요가에 가도 각 모든 스포츠 클리닉 운동에서는 다 힘을 주는 걸 가르치는데요. 이 배에 힘을 주고 호흡법을 어떻게 하고 다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결국 이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유리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걸 벗어나지 않고요. 조금 이게 유리 선생님이 좀 너무 FM대로 어렵게 설명하시는 거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큰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힘이 빠지는 순간 허리에 힘이 더 떨어지고 힘이 빠지는 순간 부상을 입습니다. 통증을 조절하고 허리를 강화하고 싶으시면은 힘을 준 상태를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예. 좀 더 고수진님 그 자세랑 호흡이 맞는데요. 호흡이 먼저고요. 그 호흡이랑 좀 연관돼 그 줄립 척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또는 뭐 골반 같은 것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저 갈비뼈가 들린 질문도 답할까요? 네, 한번 네. 갈비뼈가 들린다는 것이 잘 모른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허리를 얇게 만들려면은 숨을 참아요. 숨을 참고 이렇게 흉곽이 딱 보이게 있죠. 이렇게 힘을 줘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할로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갈비뼈가 내려가면서 천천히 정상적인 호흡이 일어나면서 배를 납작하게 만든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방금 유리 선생님이 얘기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세에서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을 어떻게 하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인 자세를 깨는 행동은 무조건 허리에다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LEB님 허리 척추 불리증이 있어서 운동을 할 때 호흡을 참게 됩니다. 연관이 있을까요? 척추 불리증이 있어서 운동할 때 호흡을 찾게 되는 건 아니실 거고요. 원래 운동할 때 그 척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강한 힘을 줄 때는 우리가 호흡을 참게 됩니다. 근데 척추 불리증이 있고 통증이 있어서 호흡을 안 참으면은 내가 운동을 할 때 허리가 아프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호흡을 안 참으면은 허리가 아플 정도시면 그 운동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돌아 눕는 것도 힘드실 정도면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운동할 때마다 호흡을 참아야 통증이 안 생길 정도이시고, 돌아 눕는 것도 힘들 정도시면은, 일단 운동을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릴게요. 네. 네, 하고, 할로잉 이따가 어차피 보여드릴 거니까 이게 이론이 조금 어려워서, 이제 브레이싱이에요. 네, 브레이싱은 할로잉이랑 다르게 겉에 복부 큰 근육을 수축을 해서 척추를 안정화시켜서 복압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결국 그게 허리 통증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브레이싱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복싱 사진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힘을 주시면 되는데 누가 내 배를 가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격할 때 아프지 않게 보호할 때 딱딱하게 힘을 주는 거를 말해요. 네, 이것도 중요한 게 숨을 참으면 안 돼요. 참지 않고 정상적인 호흡이 일어나면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싱 같은 경우는 할로윙보다 조금 더 쉬워요. 겉에를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허리를 구부려서 쓰는 방법. 그리고 숨을 참으면서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게 호흡이 항상 중요하고, 그리고 요거는 배가 오목해지진 않아요. 오목해지진 않고 배꼽이 들어가지 않고 배꼽 주변을 조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후 하시면서 배꼽 주변을 조이고 앞 그리고 옆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갑옷으로 내 배를, 허리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시고 힘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할로윙이랑 다르게 겉에까지 같이 쓰기 때문에 몸통 안정화에 굉장히 좋습니다. 보면 요것도 누워서 무릎을 세운 자세도 할 수도 있고 선 자세도 할 수도 있고, 보면은 배가 들어가지 않고 배가 납작해지면서 배꼽 주변이 단단하게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할로윙이랑 다른 방법이에요. 저도 일반인 입장에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브레이싱은 쉬운데 할로윙은 되게 어려워 보이네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냥 유리 선생님 잘 시범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리 선생님이 FM들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그 일반인 분들이 따라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좀 여쭤볼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게 FM대로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중에서 뭔가를 응용해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배에 힘주는 습관,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 진료받은 모든 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운동 해도 되냐고 물어보면은요, 요거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거 있는데요. 배에 힘주고 골반의 위치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는 무슨 운동이든 다 해도 됩니다. 내 배에 힘을 잘 안 주어지고 골반 위치가 제 위치에 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운동도 허리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구애말 투어님 그 배에 힘이 잘 안 들어가서 고민입니다. 이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허리가 아프신 분이 아니시면 상관이 없는데요. 허리가 안 아프신 분이신데,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인데 배에 힘이 잘 안 들어가시면은 여기 필라테스도 좋고 그러니까 운동 전문가한테 좀 도움을 받으셔서 내가 생활 습관에서 배에 힘을 주는 상태를 잘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병원비보다 훨씬 더 싸게 들 거고요. 삶의 질도 더 많이 높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를 하시는 게, 저도 수술하고 그러면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은 걸을 때 어떻게 배에 힘을 줄까 저도 계속 연구하면서 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셔야지 병원에 적게 가시고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까요? 네. 네. 네, 생활에서는 일단 할로윙은 속근육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척추의 움직임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브레이싱은 아까 몸통 안정화에 굉장히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척추 움직임이랑 그리고 그 플랭크랑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 보행을 할 때는 저는 할로윙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왜냐면 보행할 때 골반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정상적인 보행이 일어나야 되는데, 브레이싱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딱딱하게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호흡을 하시면서 걷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로윙은 필라테스, 척추 움직임 할 때도 많이 쓰고 걸을 때 많이 쓰고요. 브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플랭크나 무게를 들거나, 그리고 몸통을 어떻게든 안정화시키고 팔다리를 움직이는 동작, 요거 할 때 브레이싱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르게 적용하시면 되고, 할로윙부터 먼저 하시고 브레이싱 하는 거를 허리 환자분들한테 추천이 들어요. 왜냐면은 할로윙이 속근육을 먼저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큰 근육을 많이 쓰고 운동까지 같이 연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서브라인 님이 질문 주셨는데, 네. 스트레치 맥혀있습니다이즈, 스트레치 맥혀있습니다이즈. 복압 증가 운동인가요? 스토커먼 백컴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영어 뜻으로 그냥 추정하는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그 스토막 베컴 엑서사이즈라고 표현을 하시면은, 엑서사이즈라는 표현인데 저게 위장관 위에 공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운동일 것 같거든요. 보통은 저건 복식호흡 개념이어서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유리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언제나 배에 힘을 준 상태를 유지해서 척추에 힘이 덜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실은 뭐 간단합니다. 배가 앞에 있고 척추가 뒤에 있으면은요, 배에 힘이 들어갔으면 척추에 힘이 적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걸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유리 선생님 얘기가 뭐냐면은 배 근육이 겉 근육이 있고 속 근육이 있는데, 속 근육이 좀 더 효율적으로 척추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속근육이 들어가면 척추를 좀 보호하기가 좋고 겉근육은 척추에서 좀 멀고 넓은 부분에 퍼져 있기 때문에 힘은 강한 대신 유연성이 떨어져서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갑, 스토모치 보갑이구나. 스토모치 보갑 그거는 할로윈 자체는 갈비뼈가 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스토모치 보갑은 갈비뼈 상태에서 그냥 흉곽 그대로 있고 배꼽만 쏙 당기는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진 않고 할로윈도 어느 정도 속근육에 힘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대활에는 할로윈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주제넘기 이상한 얘기를 했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언제나 배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죄송해요. 예, 다음. 골반 움직임이에요. 이것도 보여드리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몸의 골반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아무리 척추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해도 골반이 바른 위치에 있지 않으면은 척추를 세우기가 힘들고 오히려 허리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골반, 중립 골반의 위치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움직임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바른 골반을 찾은 상태에서 허리를 얹어서 그대로 세워주시면 그게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립골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골반뼈 있죠. 벨트 라인 걸치는 그 뼈랑 치골이 있어요. 근데 치골이 생각보다 골반뼈로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치골이 아니고 배꼽 밑에 이렇게 삼각존 밑에 이렇게 치골이 있는데 그게 골반뼈랑 치골이 앞에서 봤을 때 그냥 딱 일자로 떨어지셔야 돼요. 그게 바른 골반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 그 중립골반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면 좋겠지만 근데 이 중립골반을 유지를 하시는데 이 골반뼈가 그 치골보다 이렇게 더 뒤로 말린 경우는 이렇게 후방 경사 그리고 전방은 앞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엉덩이가 빠진 오리 엉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바른 자세가 아니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앞뒤로도 굴리고 그리고 전방을 찾아가지고 하는 운동도 같이 해볼 거예요. 일단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전방경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발달학적이나 척추뼈의 생긴 형태가 전방경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후방경사를 가지신 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왜 사람들이 다 전방경사로 있냐면은요. 제가 바른 자세 제가 운동 강의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지만 머리뼈가 목보다 앞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목이 앞으로 나오는 거에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목은 거북목이 됩니다. 사람이 힘을 빼면. 그리고 어깨뼈는 윗팔뼈는 견갑골은 생겨 있는 형태상 앞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몸통에 비해서 앞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앞으로 말리게 됩니다. 위쪽이 그런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가지기 때문에 힘을 빼면은 골반의 전방 경사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골반은 중립 골반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엉덩이 쪽이나 관략근에 힘을 꾸준히 주는 훈련이 되어 계신 분들을 제외하시고는 대부분 자기가 전방 경사가 있으세요. 제가 많은 물리치료 선생님들, 유리 선생님들이나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환자분들한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이 전방 경사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은 중립 골반을 만들어서 허리에 부담을 줄이는 걸 유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되게 비교적 손쉬운 방법인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전방 경사를 만들고 걸으면서 내가 허리가 왜 아픈지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방 경사를 잡아주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뉴트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립이라는 건데 이 중립은 전 척추에 대해서 중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반만 따로 잡는 것보다는 서서 걸으면서 중립 골반을 만드셔야 됩니다. 걷는 자세에서 오리궁뎅이가 안 되게 하는 게 실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중립 척추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누워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걷는 상태에서 다이내믹 상태에서 자기 골반을 중립으로 만드시는 훈련이 꼭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배의 힘주기와 골반의 경사를 잡아주게 되면 뉴트럴 스파인에 거의 가까워집니다. 그 중립 척추에 거의 가까워지기 때문에 배의 힘주기만 하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급한 대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배의 힘주기랑 전방 경사만 잡아주셔도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실천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허리가 겁나게 아프면은요, 이거 실천하시게 됩니다. 좀 덜 아파서 실천 못 하시는 거지,
겁나게 아프시게 되면은 전방경사 저절로 잡게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통증이 조금 있으실 때 전방경사를 잡아주시고 배에 힘주는 거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통증이 좀 줄어들었을 때도 다시 아프지 않기 위해서 배에 힘주기와 이 전방경사를 좀 잡아주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거는 여러분 척추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되게 그 잘 하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되게 요새 그 모 선생님께서 되게 지지를 많이 받고 신전 운동 얘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저는 신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요. 전방경사 잡아주고 배에 힘주는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그게 신전이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전방경사로 되어 있고 배에 힘을 못 줘서 꾸부정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골반 전방경사 잡아주고 배에 힘주는 정도가면 충분한 신전이 되고요. 그거보다 신전을 더하는 건 대부분 허리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일반적인 성인들이 이 중립척추 자체를 만들지 않고 꾸부정하게 골반 전경사와 배에 힘을 뺀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신전 운동을 해서 뉴트럴 스파인 정도까지 만들어주는 영역까지가 그런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골반의 전방경사와 배에 힘을 뺀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그거 자체가 허리 통증의 아주 큰 원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을 그러니까 질문. 평상시 골반 멀쩡한 사람 평상시도 골반이 아니요, 거의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평범한 통증이 없는 분들도 중립 골반을 유지하고 있지가 많이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의식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걸을 때에도 골반 유지해야지 당연하죠. 그래서 중립 골반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로윈 기법을 하면서 가볍게 걸으시면은 허리 무리 가지 않고 오히려 디스크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로윈 기법이 말로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그러니까 그때 우리 유리 선생님 설명한 건 너무 좀 과하고 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셔서 그런데 그러니까 유리 선생님 같이 전문가처럼 못 하셔도 흉내만 내셔도 상당한 효과는 있으실 거고요. 할로윈 메소드랑 중립 골반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척추의 부상을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브레이싱보다 할로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골반 움직이.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골반 움직임이 앞에가 전방경사, 앞으로 이렇게 빠져있는 오리 엉덩이, 그리고 뒤에는 후방경사. 이렇게 구부정한 게 앉은 자세고, 요거를 운동으로 하실 수도 있고, 짐볼 위에서는 생각보다 임산부분들, 재활하실 때나, 그리고 허리 환자분들이 골반 운동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세요. 그만큼 골반 움직임이 중요하고 가동성이 잘 나와야 허리를 대신 쓰지 않고 다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필라테스 호흡법도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조금 달라요. 흉곽 호흡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호흡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흉곽 호흡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흉곽을 앞뒤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유 선생님 제가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에서도 원칙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흉곽으로 호흡을 하지만 복근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배는? 네, 배는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배는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의 힘이 한순간도 빠지지 않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 보통 여러분들이 물건 들다가 허리가 다치는 경우는 자만 생각해 보시면은 배에 힘이 빠진 순간에 허리가 삐끗하십니다. 생활 습관을 그리고 물건 들다 허리 다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요. 오리공댕이 상태가 많이 된 상태에서 다치시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골반 경사와 언제나 배에 힘을 주는 이 형태. 그래서 중립 척추에 가까운 상태를 내가 생활에서 많이 경험을 하면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넘어질 확률을 할 때 스케이트를 여러 번 타본 사람은 빙판에 잘 안 넘어지겠죠? 그쵸? 넘어질 때만 다치는데 스케이트를 여러 번 타본 사람 빙판에 잘 안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배의 힘주기랑 골반의 뉴트럴 스파인은 그러니까 골반 중립을 펠빅 틸트를 잘 잡아준 게 습관이 되어 계신 분들은 부상을 잘 안 입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아프셨던 분들도 추가적인 악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어느샌가 넘어지거나 어느샌가나 다치거나 어느샌가 무리가 돼서 다른 쪽으로 허리 상태가 나빠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대부분 협착증으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은
생활 습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덜 아프실 때 신경을 쓰셨으면은 협착이 잘 진행을 안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을 좀 덜 아파지면 잊고 하시면서 대부분 나빠지시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골반 중립 상태가 유지되면 코어, 네, 필요합니다. 중립 상태에 힘을, 코어 힘을 안 빼고서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코어 힘이 계속 들어가면서 중립 골반을 유지하고, 그리고 척추도 바르게 세워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북목을 잡으려면 무조건 목 뒤에 의식적으로 힘을 주지 않으면 누구나 거북목이 되듯이요. 의식적으로 힘을 주지 않으면 골반은 전방 경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데 좋아지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라테스를 할 때 왜 갈비뼈를 모으라고 하는 건가요? 갈비뼈를 닫으라고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갈비뼈를 모으면서 복근에 힘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마실 때에는 갈비뼈가 닫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쉴 때 배에 힘을 줄 때 조금 더 척추를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척추 신정 동작이나 척추의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닫으라고 하는 겁니다. 닫는 게 숨을 안 쉬어지면 안 돼요. 정상적인 호흡이 일어나면서 갈비뼈도 조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웅덩이는 오리 엉덩이인데 산부인과에서 저는 후방 골반이라고. 오리 엉덩이 그게보다는 그 골반이, 후방 골반이 엉덩이가 앞으로 빠진 그런 체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후방 골반이라고 보일 수는 있는데 앞으로 빠지고 복부 힘은 없고 등이나 허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런 경우를 일단은 한 산부인과 쪽에서는 많이 말을 하고, 아기를 안거나 그리고 무게중심이 앞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무게중심. 그렇다면은 그 천골 위쪽이나 허리 밑에 쪽에 부담이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108배는 아시잖아요. 하시면 안 될 것 같지 않으세요? 108배? 네네. 108배는 그쵸. 예. 보통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비슷해.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내가 5km 걸었더니 아프다가 10km를 뛰고 나니까 안 아파서 내가 20km 뛰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은 되게 큰 성취감을 맛보세요. 내가 통증을 극복했다는 되게 큰 성취감을 맛보시는데 망가집니다. 이렇게 108배 하시고 허리 불편하신 분이 108배 할 때 내가 몇 개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지나가니까 편해졌다. 그러면서 망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든 상태에서 통증이 하나도 안 증가하면은 108배를 하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 다음 기회에 하셔도 되는데, 이걸 통증을 참는 거를, 그러니까 단순 근육통은 극복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근데 관절통이랑 신경통을 극복하면 망가집니다. 못 느끼게 되는 거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근육통을 제외하고는 참고 운동하시는 건 매우 현명치 못하시고요. 그리고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픈 사람도 108배면 허리 아픈 사람이 반이 넘을걸요. 허리 아프시면서 108배 하시는 건 정말 현명치 않은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이슨정님, 일어나거나 앉아서 할 때 몸이 항상 뭐랄까, 기지개랄까, 경직이랄까, 잘 안 펴져요. 허리의 문제인가요? 뭔가에서 진찰해야 돼. 물론 중심 잡기가 어렵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통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통증이 없으시면은 달리기라든지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위주로 좀 해보시고, 통증이 생기시면 그때 병원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거 끝났고 보여드릴까요? 연습을 해서 네. 헬로윈의 배에 힘주는 법을 보여드릴 건데, 일단 먼저 누워서 해볼게요. 네, 신발 벗고서 할게요. 앉아서도 유선생님 너무 어려운 버전, 너무 어려운 버전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보통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제가 방금 유리 선생님한테 드린 부탁은 좀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리 선생님 같은 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걸 흉내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 원칙을 다 지키면서
운동을 하도록 트레이닝, 자기 몸이나 그런 게 다 훈련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게 맞고요. 근데 단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그대로 꼭 따라하기보다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따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포인트까지, 유리 선생님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걸 목표로 삼는 걸 전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근육, 아주 브런트하게 속근육을 당기는 걸 먼저 목표로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유리 선생님들 같은 전문가처럼 완벽한 자세가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게 실질적인 재활인 거지,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 훌륭한 상태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는 조금 몸이나 여러 가지 면에 좀 무리하게 하실 수 있고 의욕이 떨어지실 수가 있으셔서, 어쨌든 유리 선생님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 유리 선생님 나중에 다 할 수 없다면 희생해서 한 가지 뭐가 더 중요한지 제가 포인트 같은 거 제가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좀 먼저 할로잉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건 디스크 환자분들도 누워서 무릎을 세워서 먼저 시키거든요. 아까 배꼽을 오목하게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실 때는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복부랑 갈비뼈가 편하게 올라오고, 보이시나요? 배꼽이 쏙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면 허리 움직임이 없어요. 다시 마시고, 무어깨 긴장도 없이 배꼽이 움푹 들어가는데, 아까 골반뼈 안쪽을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속근육을. 이 골반뼈, 여기 벨트라인 걸치는 뼈 안쪽에 한 마디 정도 체크를 하시고, 배꼽은 움푹 들어가는데 이쪽이 딱딱해지시면 잘하신 거예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올라옵니다. 이걸 계속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게 아까 코르셋을 조인다는 느낌을 계속 하려다 보면은 갈비뼈가 이렇게 들리기 쉽다는 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움푹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고, 흉곽을 살짝 내려서 편하게 내리면서 배꼽이 들어가고 안쪽은 단단하게 배 힘이 들어와야 됩니다. 유리 선생님, 네. 여기 네. 하실 때 요 안쪽에 공간은 없어지는 게 맞죠? 할로잉은 많이 없어요. 할로잉은 여기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없고, 브레이싱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를 그럼 할로잉 할 땐 여기를 완전히 붙여주나요? 아니요. 중립골반. 중립 중립 상태에서. 골반입니다. 할로잉은 중요해요. 네. 여기를 굳이 붙이지 않고 하셔도 된다고 그러고요. 네네. 그럼 힘을 주는 가장 큰 포인트는 배꼽보다 약간 아래쪽, 네, 여기, 네, 요 부분에 힘이 들어가도록 운동을 해야 된다. 네, 맞아요. 예,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이쪽에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자, 브레이싱은 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잠깐 마시고, 후 할 때 배꼽이 들어가진 않고 배가 쪼여져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몸에 식스팩 근육 있잖아요. 그게 다 속에 숨어 있거든요. 그 근육까지 겉에가 단단해지고 여기 옆에까지 단단해지면 잘하신 거예요. 요거는 날씬해지진 않고 잘록해지진 않고 이렇게 갑옷처럼 단단하게 밀어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허리가 좀 바닥에 붙어요. 할로잉보다는. 그래서 이게 몸통 안정화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다리를 드는 동작이나 이거 데드버거 되게 많이 하시죠? 허리 재활에.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할로잉을 하면서 생각보다 다리를 움직이면은 그 중립골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복부 겉에까지 같이 써놓고 팔다리를 움직여서 몸통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할로잉은 코르셋, 조이듯이 힘을 주는데 골반뼈 안쪽에 체크를 해주시고, 브레이싱은 복부 겉에랑 옆 다 단단해지시면 만졌을 때 그럼 잘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랫배부터 마시면서 명치가 올라지면 안 된다고. 아랫배부터. 도수치료 선생님이 마시면서 명치 있는 윗배가 볼록해지면 안 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호흡의 순서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부터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여기 아랫배부터 들어오고 그냥 갈비뼈가 벌어진 상태에서 내려갈 때는 반대로 갈비뼈가 내려가고 복부가 들어가는, 이걸 많이 써요. 근데 생각보다 배를 많이 안 쓰고 이렇게 위로 가슴을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신전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윗배부터 나오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반 움직임을 알려드릴 건데, 중립골반은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선자세랑 앉아서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바른 골반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아까 이 골반뼈 있죠? 그리고 치골이 있어요. 요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 딱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이렇게 앞으로 빠져 있거나 뭐 사무실 갈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골반뼈가 치골 비교 앞으로 나와 있죠. 이게 전방, 아까 말씀드린 오로영덩이처럼, 그리고 후방은 뒤로 말려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 둘 다 바른 자세가 아니고 우리가 골반 움직임을 해보면은 허리가 많이 움직이지 않고 골반이 먼저 움직인다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돼요. 중립골반을 이렇게 딱 일자로 맞았으면 잘 하신 거예요. 그 위에, 골반 위에 그냥 척추를 그냥 얹어주시면 돼요, 허리를. 그 다음에 세워주시면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이렇게 쉽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허리를 억지로 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골반부터 바르게 찾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세우시고, 여기서 골반 움직임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은 이게 골반이 그냥 일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살짝 바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골반을 앞으로 이렇게 바퀴가 굴러간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했다가 뒤로 할 때는 꼬리뼈를 말아서 뒤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런 게 아니고 골반이 먼저 움직여서 허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거고, 요거 할 때 이것도 배에 힘이 들어가요. 속근육을 쓰면서 척추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속을 쓰면서 마시면서 골반 앞으로, 내쉴 때 뒤로 이렇게 바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속을 더 쓰고 골반 움직임까지 더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선자세에서도 똑같이 이 골반뼈랑 치골 체크를 하신 상태에서 일자로 옆에서 봤을 때 떨어지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 빠져 있죠. 치골이 들어가 골반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조금 더 무게중심을 뒤로 해서 골반을 중리로 맞춰주시고 그 위에 그냥 서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버스 기다리거나 가만히 서 있을 때 허리 아프잖아요. 그럴 때 한번 중립골반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속을 쓰면 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골반이 그러니까 제대로 위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허리를 세우려고 할 때 아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줬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 상태를 맞추면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배에 잘록하게 아까처럼 납작하게 힘을 주고 걸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네네. 필라테스 호흡도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필라테스 호흡도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드릴까요? 네. 자, 필라테스 호흡은 흉곽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필라테스 호흡이 3D 호흡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네, 흉곽을 앞으로도 벌어지고 그리고 양옆으로도 벌어지고 뒤로도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3D 호흡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흉곽을 써서 호흡을 하시는 건데, 이것도 중요한 게 흉곽이 좀 위에 있잖아요. 이거를 쓰려고 쇄골 쪽이나 목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갈비뼈를 닫아라 이런 것도 다 여기 긴장을 떨어뜨리기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내 흉곽을 밑에를 살짝 잡아주시고 목 어깨 긴장을 이렇게 빼주실 거예요. 그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쉴 건데, 코로 들이마실 때 흉곽 밑에 쪽에 공기를 그냥 빵빵하게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신 만큼 내쉬면서 배를 조여주시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앞에만 볼록볼록하게 나오고 양옆으로 측면이 벌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손을 교차해서 쓰시면 좀 더 쉬워요. 교차를 하신 상태에서 저항을 주면서 의식적으로 손을 마실 때 갈비뼈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내면 조금 더 자극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하실 때는 이 손을 교차한 거를 보조를 해서 조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복부도 납작하게 힘이 들어가고 흉곽이 더 조여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측면이 안 나오고 후면이 안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자 척추, 일자 허리를 가지고 계시는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등이 뻣뻣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흉곽 호흡이 왜 좋냐면은, 흉곽을 이렇게 앞으로만 벌어지지 않고 뒤로도 잘 못 벌어지는 분들은 그냥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등을 살짝 말아서 팔꿈치를 펴서 날개뼈를 이렇게 뽑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 허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등이 움직임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갈비뼈를 이렇게 열어놓고 마실 때 날개뼈를 앞으로 뽑아주시면서 등 쪽을 호흡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시면서 등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목 어깨랑 이렇게 긴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평으로 뽑아주시면서 등 쪽에 호흡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등이 뻣뻣하신 분들이 굉장히 시원하고, 그리고 이 갈비뼈가 우리 몸의 흉추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흉추의 가동성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필라테스가 흉곽호흡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흉추 가동성 그리고 척추 움직임 때문에 요걸 많이 쓰는 거예요. 네, 등 그렇게 부풀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제나 그 비욘드에서 여러분한테 뭐 더 척추나 그런 것을 강의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호흡법이 있는 이유나 이런 운동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필라테스 호흡법은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 사견입니다. 결국 운동을 해서 몸에 스트레칭을 하고 몸의 밸런스를,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이란 게 밸런스 있는 상태에서 언밸런스한 상태를 만들어 다시 밸런스인 상태를 계속 복귀하는 훈련이거든요, 실은. 그럼 밸런스를 흐트러뜨릴 때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으려면은 언제나 배에 일정한 정도의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근데 배에 힘이 일정한 정도로 들어가려면 복부 호흡을 하면 배에 힘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흉곽 호흡을 시키는 걸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테스를 하는 동안 허리가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실은 이 호흡법은 필라테스는 운동을 할 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할 때도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내가 뭔가 활동을 해야 될 때 이런 호흡법들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실은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언제나 복부의 힘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고, 그거를 필라테스에서는 그걸 흉곽으로 호흡하는 걸 쪽으로 해결을 한 거고, 굳이 흉곽 호흡까지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은데 그게 좀 더 안정적이니까요. 아예 배 자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꼭 흉곽 호흡이 어려우시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흉곽 호흡이 첫 번째가 아니라 배에 힘이 일정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흉곽 호흡이 의미가 있습니다. 필라테스에서 흉곽만 아무리 졌어도 배 힘이 빠져 있으면은 허리 부상 더 잘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이해를 통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럼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뭐 물리치료사나 그 회원님들 만날 때, 운동 배우시는 회원님들 만날 때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호흡법을 먼저 가르치세요? 뭘 먼저 가르치세요? 저는 할로잉부터 가르칩니다. 할로잉은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터치를 해놓던지 아니면은 할로잉을 할 때 조금 팁이 소변 차는 느낌까지 힘을 줘라고 많이 해요. 그게 필라테스 할 때도 많이 쓰는데, 그게 왜냐면은 속에 우리 몸의 그 코르셋 근육이 같이 골반 밑에 있는 속근육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할로잉을 할 때 소변 차는 느낌까지 힘을 주면은 조금 더 자극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라테스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매우 동의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소변참 관략근 쪽에 힘을 주면은 펠빅 틱트도 좀 고정이 됩니다. 아까 그 골반 전경사 말씀하셨는데, 아까 유리 선생님,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유리 선생님, 아까 골반 전경사를 잡을 때 어떤 근육을 써야 되나요? 전경사를 잡을 때 네. 복부 근육이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변 차는 느낌을 주는 그 관략근 쪽을 쓰게 되면은 골반 전경사를 잡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아래쪽에 힘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방금 유리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연세 드신 분들이 아픈 사람이, 연세 드신 사람이 결국 아픈 사람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연세 들고 아프시면 더 힘들겠지만, 할로잉 메소드로 배에 힘을 주고, 좀 그것도 힘드시면 소변 찾는 느낌으로 언제나, 그리고 골반 전경사까지 같이 하시는 거. 보통은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주 비교적 건강하고, 뭐, 이런저런 운동 다 하고 싶어 하고, 몸매 좋아지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많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호흡법을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할로잉이에요. 그것도 할로잉이고요. 네, 저도 할로잉. 브레싱은 그렇게 꼭 필요하진 않나 보네요, 그럼. 네, 그러니까 할로잉은 생각보다 운동 잘하시는 분들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겉에를 많이 쓰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어차피 브레이싱은 나중에 알려주면 금방 잘 하시니까. 근데 할로잉 속을 잘 못 쓰는 분들 때문에 운동 많이 하고 다치시는 분들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할로잉 속부터 먼저 인지를 시키고 그게 정말 의식적으로 힘 주라고 할 때 잘 주면 그때 브레이싱이랑 같이 시키는 편입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할로잉 메소드는 제대로 하려면은 이게 펠빅 틸트를 어느 정도 잡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 안쪽 속 근육을 쓰게 되면은 이제 코어 근육 중에서 골반 쪽 근육이랑 더 같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싱 방법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펠빅 틸트를 전혀 고정하지 않고도 브레이싱은 풀파워로 가능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네. 허리의 부담이 별로 개선이 안 될 수가 있으세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배 힘주기 맨날 설명을 드리면서 외래시장에 도저히 설명을 다 못하는데 할로잉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근데 할로잉 도저히 설명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촬영하고 난 환자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배에 힘을 주는 거에서 더 중요한 거는 할로잉이 브레이싱이 아닙니다. 속근육에 힘을 주고 속근육에 힘을 주면서 골반 경사를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꼭 운동으로만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은지님처럼 그냥 대소변 참는 식으로만 생활하셔도 브레이싱이랑 골반 할로잉 메소드랑 골반 정경을 상당히 많이 잡으시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습관화하면서 다른 운동들이랑 그러니까 필라테스에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랑 같이 연결을 시키시면은 이제 몸이 그 협응력이 저절로 생겨서 내가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호흡법 같은 것들은 운동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호흡법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생활을 하시고 거기다가 운동도 같이 해주시는 게 보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운동할 때만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하루에 뭐 3-4시간씩 계속 운동을 매일매일 하시는 분이면 그것만 해도 생활 습관이 저절로 바뀔 텐데요. 우리 대부분 안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아까 우리 유리 선생님이 말한 가장 핵심적인 거 할로잉 메소드 뭐 소변 참는 정도의 느낌 골반 틸트만 잡는 거 이걸 먼저 하시고 생활 습관을 먼저 이렇게 좀 개선을 하시고 그 상황에서 다른 운동들을 하시면 다른 운동들도 훨씬 더 안전하게 더 빨리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괜찮아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내쉬면서 배꼽 아래로 당기고 할로잉하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계속 아래로 당기고 그리고 계속 호흡으로 흉곽 호흡 하는 것도 네 맞습니다. 그게 필라테스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할로잉처럼 숨을 마시고 내쉬는데 흉곽으로 했는데 배꼽을 당기고 있고 배에 힘을 주고 있으면 괜찮아요. 힘이 풀리지 않게. 그리고 호흡이 너무 어려우면 배꼽 빠지게 웃는 방법 좋을까요? 네,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배꼽 빠지게 웃는 방법이 횡격막을 많이 써요, 속을. 그래가지고 저는 네, 추천합니다. 네. 배꼽 빠지게 웃는 건 브레이싱에 가까운 것 같은데. 브레이싱이 헬스웨이트 할 때 하는 보갑인가?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게 들 때 브레이싱 정말 많이 해요. 보호하려고. 보갑을 높여서 그 무게를 들려고. 일단은 그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리 선생님 말씀대로 연장선상에 드리면요, 상체 근육을 많이 쓸 때는 브레이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로잉 메소드로는 상체 근육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그 상체 웨이트 하시는 분들은 브레이싱 메소드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할로잉이나 펠빅 틸트를 제대로 잡지 않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셔서 허리가 나빠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체 운동하기 전에 하체 운동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하체 운동에서도 이 펠빅 틸트랑 할로잉 메소드에 기반한 그런 식으로 힘을 주는 훈련이 충분히 되고 코디네이션이 잘 된 다음에 협응력이 잘 길러진 다음에 상체 운동으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맞나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해요. 동의하세요? 네. 예. 그래요. 뭐 강의 시간은 거의 다 유리 선생님 운동하시는 배우시는 분들이나 허리 아프신 분들이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저는 운동을 개인 레슨이랑 듀엣 레슨 이렇게 위주로 프라이빗 레슨을 기준으로 하는데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너무 개인 레슨에 의존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 레슨을 받는다고 해서 주 2, 3회를 받는다고 그게 좋아질 거고 평소에 생활 습관을 많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면은 그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어차피 주 2회 필라테스 하니까. 근데 그게 정말 방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그 디스크가 이력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받으니까 평소에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고 그리고 제가 항상 호흡을 연습하라고 하시는데 집에서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일상생활에서 그게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배에 힘주는 것도 우리 중립골반 찾는 것도. 그래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척추의 움직임이 더 뻣뻣해지고 수분이 없어질 때 더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생활에서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평소 제 생각이랑 너무 비슷한 말씀이시네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하고요. 유리 선생님이랑 저에게 좀 값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아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고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저도 병원에서 유리 선생님 비슷한 말씀 드려요. 현재 저희 병원에서 도수치료 같은 거 하니까 도수치료 하시면서 환자분이 생활 습관을 바꿀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재활을 계속 오시는 건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활 습관을 바꾸자는 의지가 있고 그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배워서 그 운동의 핵심 논리를 자기 생활 습관에 녹여내기까지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운동을 배워서 그 운동의 핵심 원리를 자기 생활 습관에 녹여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많은 지식이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리 선생님 모시고 운동 전문가 유리 선생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이게 녹여낼 수 있는가. 유리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소변 참는 그런 게 진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생활 습관에서 여러분들을 구할 수 있는 팁이고 그래서 그런 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한테 같이 배우셨으면 반포동에 계시다고 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분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연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각자가 최고의 자기 몸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 습관 바꾸기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2주 있다가는 유리 선생님이랑 물 건드는 방법에 대해서 무릎으로 버티기 물 건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또 드릴까 합니다. 피카츄님, 근데 허리 건강에 책상 다리는 진짜 안 좋은 거가 안 해야 하는 거가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당연히 안 좋습니다. 아까 우리 골반 자체가 너무 많이 돌게 되기 때문에 중립 척추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책상 다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의지에 앉는 건 90도인데요. 책상 다리는 거는 90도가 아닙니다. 다리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골반이 더 돕니다. 그 상태에서 90도에서도 의자에 앉는 것만 해도 허리가 아플 확률이 높아진데 서 있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골반이 더 도는 거거든요. 그럼 중립 척추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허리가 당연히 힘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허리가 불편하신 분이 책상 다리를 하면서 내 허리가 왜 아프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매우 현명치 못한 행동입니다. 안 아픈 게 이상한 겁니다. 고수진님, 서서 중립골반 해보니 무릎이 약간 굽어지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네네, 괜찮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뒤쪽 근육,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근육 있죠. 그 근육이 단축이 많이 심한 경우인지 아니면 너무 골반이 앞으로 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생활하신 경우가 지금 처음 해봤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쪽 다리 근육 많이 스트레칭 해주시던지 최대한은 무릎을 펴고서 복부 근육으로 당기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의료용, 제이슨 정님, 의료용 스쿠터 타니까 못 걷던데, 어떤 의료용 스쿠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유리 선생님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의료용 스쿠터를 보여주시네요. 예, 의료용 스쿠터를 PD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대답하라고. 그쵸, 우리 PD님께서 우리 비욘디 가족연 여러분들의 대답을 안 하는 건 그러니까 의료용 스쿠터 타니까 못 걷던 애가 자꾸 환자분, 그러니까 의료용 스쿠터는 그러니까 보통 장애가 있으셔야지 나라의 정부 지원이 되는 쪽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걸으실 수 있으면 무조건 걷는 게 좋습니다. 넘어질까봐 너무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목발이나 유모차나 다른 보조적인 수단으로 걸으려고 하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넘어질 가능성이 너무 위험해서 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요, 무조건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걸으시면은 못 걷게 됩니다. 최대한 걸으려고,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동안은 보행기든 보조기든 이용해서 걸으려고 하셔야지
자꾸 저렇게 보조 장치를 이용하시는 습관이 드시면은, 그러니까 근육이 태야 되는 것도 태야 되는 거 밸런스 잡는 게 자꾸 떨어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안 쓰시는 게 좋고, 00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진단 1년차 만 31세 남성입니다. 방사통은 물에 의하지 않으면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중심부성 통증은 1시간 이상 고정 자세 등에서 나타납니다. 걷기 운동 이외에 턱걸이 운동을 하면 안 될까요? 이제 유리 선생님 답 한번 들어보고 저도 한번 답해볼까요? 네네. 저는 턱걸이 운동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턱걸이 운동을 할 때 허리에 대한 보상작용, 허리에 대해서 움직임 뒤로 뭐 후방경사나 그런 움직임이 많이 없다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정 자세가 1시간 이상 고정해서 앉은 자세나 그런 자세 아닌가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턱걸이 운동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1시간 이상 고정 자세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 1시간 이상 고정 자세를 해서 아프시면은 일단 첫 번째 안 하시는 게 답입니다. 첫 번째 안 하시는 게 답이시고, 턱걸이 운동은 기본적으로는 허리에 그다지 해롭지는 않습니다. 허리는 해롭진 않으시니까 그게 어떤 해서 안 되는 범주에 들어가는 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냥 허리 통증과 턱걸이 운동은 크게 관계가 없다. 그냥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이 잘 앉는 법은 다음에 보여드릴까요? 아, 앉는 법이요? 네, 이것도. 아, 그래요. 유리 선생님이 피카츄님은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겠답니다. 소파에 앉는 법 같은 거. 네. 그래요? 네. 네, 4시간, 긴 시간 강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리 선생님이랑은 기회가 되면 몇 번 더 비욘드 가족 여러분들 건강 지키고 어떻게 하면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 생활 습관 바꾸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자기 스스로 하는 거고,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조차도 참고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몇 가지만 마음속에 담으셔서 허리를 보호해 주셨으면, 보호하는 길로 계속 가주셨으면 하고요. 유리 선생님도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운동을 개인 레슨이나 많이 받지 않고도 생활 습관에 많이 변화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나오게 되었고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내용 많이 집에서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